네, 안녕하세요. 부자를 꿈꾸는 개미 여러분, 북곰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2021년 1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를 했죠.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1분기 실적이 도대체 이게 잘 나온 건지, 아니면은 이게 좀 안 나온 건지, 그리고 그렇게 간다고 노래를 부르던 10만 전자는 도대체 언제 오는 건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1분기 매출액이 65조 원으로 이제 전년 동기 대비 17%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9조 3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4% 증가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전반적인 이제 증권사의 컨센서스가 이제 한 8조 9천억 원 정도 수준이었다는 걸 감안하면은 그래도 나름 서프라이즈다, 뭐 이렇게 좀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증권사들이 1분기의 실적에 대해서 좀 어떻게 추정을 했나 한번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제일 높은 추정치를 제시한 데가 이제 현대차증권이 이제 10조 원 정도를 제시를 했고, 근데 이것도 원래는 11조 원이었는데 이걸 낮춰서 10조 원으로 다시 좀 조정을 한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컨센서스를 제시한 이제 증권사들이 이제 한 9조 2천억 원에서 이제 9조 3천억 원 정도. 그리고 이제 증권사 중에서는 이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데가 이제 신한금투가 한 12만 원 정도. 10만 전자를 넘어서 이제 12만 전자까지 가능하다, 이제 이런 전망을 내놓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제 오늘 이렇게 괜찮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오늘은 조금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전일 대비 한 400원, 0.47% 하락한 85,600원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게 보통 이제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 이 서프라이즈가 예상이 될 때, 실적 발표일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이게 미리 선반영된다고 하죠. 그래서 미리 주가가 좀 많이 올랐다가 실적 발표라는 이벤트가 딱 끝나면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약간은 조정을 받는 이제 그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중요한 거는 뭐 오늘 내일 주식할 거 아니니까 앞으로 이 실적을 어떻게 해석을 해서 앞으로 주가가 더 오를지 말지, 이제 이거를 좀 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오늘 삼성전자가 발표한 거는 전체 영업이익이 한 9조 3천억 원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잠정치고, 이제 각 사업 부문별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각 사업 부문별 실적은 아직 발표를 안 한 상태예요. 근데 이거는 이제 증권사별로 이제 각자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이제 추정을 하는 건데, 삼성전자의 이제 각 사업 부문은 이제 크게 이제 5개로 나눌 수가 있죠. 이제 하나는 이제 반도체, 이게 주력 사업이고,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IM 부문이 이제 모바일, 그리고 C가 이제 생활가전, TV나 냉장고 같은 이제 이런 가전들이고, 이제 하마는 이제 자동차 전장 쪽인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이 반도체가 삼성전자에서는 그 주력 사업인데 9.3조 중에서 반도체 이익이 3.5조 정도 됐고요. 그리고 모바일 영업이익이 4.4조, 그리고 C 소비자 가전 부문이 한 9천억에서 1조 정도 될 것 같다라는 이제 추정치가 이제 나온 건데요. 대부분 이제 많이 아시지만 사실 삼성전자가 이게 거의 대부분은 이제 반도체에서 나오거든요. 영업이익이 잘 나올 때는 거의 전체 영업이익의 70~80%까지도 이제 반도체가 차지하는 그런 정도였었는데, 지금은 반도체의 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30%대로 내려왔고, 대신에 이제 모바일하고 생활가전이 조금 나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는 지금 어떻게 됐나를 봤는데, 반도체는 이제 작년 1분기에 4조 원, 영업이익이 4조 원이었는데, 올해 1분기 추정으로는 3.5조에서 전년 동기 대비 한 12% 감소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디스플레이는 흑자 전환을 했고, 모바일하고 소비자 가전이 전년 대비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보여줬죠. 심지어 이 모바일은 거의 2조 원 정도 되는 그 영업이익이 늘어났고, 소비자 가전 부분도 한 2배 정도 영업이익이 늘어난 것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 사실 그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문에 대한 좀 기대가 있었는데, 좀 생각보다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이 나오면서 이거 조금 안 좋지 않냐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뭐 많이들 아시겠지만 올해 초에 그 미국 그 텍사스 지방에서 엄청난 이제 한파가 일면서 이제 거기에 있었던 이제 삼성전자의 오스틴 파운드리 공장이죠.
거의 이제 가동이 중단이 되는 사고가 있었죠. 그러면서 거기서의 손실만 한 3천억에서 4천억 가량으로 이제 추정이 된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좀 괜찮지 않냐. 이제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뭐 지금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뭐 반도체 쇼티지, 이제 공급 부족 문제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을 해볼 때 이제 반도체에서 이제 계속 이제 이런 악재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이제 반도체 부문 이익이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이 이제 반도체에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데 왜 이 시장의 전망치를 상회한 서프라이즈 실적을 냈나? 이 모바일 부분하고 이제 그 생활 가전, 소비자 가전 부분에서 굉장히 그 뛰어난 성과를 거뒀기 때문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플래그십 모델이죠. 이제 S 시리즈를 이제 매년 2월 정도에 이제 신작을 발표를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S21은 그거보다 이제 한 달 앞당겨서 1월에 이제 출시를 했고, 근데 처음에 출시됐을 때는 약간 좀 평가가 애매했죠. 왜냐면은 이제 그 전년도에 나왔던 갤럭시 S20보다 사양이 조금 떨어지고, 대신 이제 그것보다 가격은 낮추긴 했지만, 이 왜 전작보다 사양이 떨어지는 신제품을 내놨을까라는 사람들의 많은 이제 의문을 이제 자아내기도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21이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서 이제 효자 노릇을 했다. 자, 이런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애플이 그 아이폰 12가 이제 애플의 이제 첫 번째 5G 모델이었죠. 그러면서 시장에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래서 그동안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삼성전자가 이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었는데 작년 4분기에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애플이 21%, 그리고 삼성전자가 16%를 차지하면서 애플이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잠시 가져갔었는데, 올해 1월에 이제 갤럭시 21을 저가 모델 전략으로 가지고 나오면서 올해 2월부터 다시 이제 점유율이 역전이 돼서 삼성전자가 다시 글로벌 스마트폰 점유율 1위를 가져왔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 추정치가 올해 1분기에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한 7,500만 대 정도 출하를 했다고 나오고요. 반면에 이제 애플은 1분기에 한 5천만 대에서 6천만 대 정도 출하를 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 이제 출하 대수 그리고 점유율 측면에서도 다시 삼성전자가 모바일의 점유율 1위를 가져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소비자 가전 부문에서는 이제 QLED라고 이제 프리미엄 TV가 새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로 억눌렸던 소비들이 이제 분출이 되기 시작했죠. 게다가 이제 정부가 이제 여러 가지 지원금을 풀고 그것들이 이제 코로나로 억눌렸던 소비와 이제 맞물리면서 이 소비자 가전에서도 이제 보복 소비 심리가 일어난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사람들이 삼성전자에 기대하는 건 이렇게 뭐 스마트폰 몇 대 더 팔고 TV 몇 대 더 팔고 이런 게 아니겠죠. 당연히 주력 사업은 반도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반도체 업황이 언제 반등해서 회복을 하느냐, 그리고 과거에 2017년, 18년도에 있었던 슈퍼사이클을 언제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제일 크겠죠. 그래서 1분기에는 반도체가 약간 실망스러운 실적을 보이긴 했지만, 좀 증권가에서는 이게 2분기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상황이 바뀔 거다, 이렇게 좀 전망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걸 이제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이제 D램 가격 추이인데요. D램은 이제 삼성전자의 대표 판매 품목 중에 하나죠. 전 세계 D램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이기도 하고, 지금 이 보이시는 화면이 D램 익스체인지에 나와 있는 이제 D램의 고정 가격, 그러니까 계약 가격을 나타내는 건데, 이거는 이제 B2B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소비자 판매 가격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D램을 생산하면 뭐 구글이든 아마존이든 이런 이제 기업에 판매하는 그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서버용 D램 같은 경우에 고정가가 3월 말 기준으로 평균 125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최근 3개월 연속으로 상승세고 올해 들어서만 한 8%가량 이 가격이 올랐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PC용 D램 고정 가격도 이제 올해 들어서 한 5% 정도 상승을 했고, 뭐 D램뿐만이 아니라 낸드도 같이 이제 가격이 반등하는 추세여서 이거는 조금 더 장기적으로 지켜봐야 할 데이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증권가에서 주목하는 건 이런 그 메모리 반도체 가격 상승이 반짝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2017년, 18년 못지않은 이제 슈퍼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시각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데요. 당시 슈퍼사이클에서는 이제 서버용 D램이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이끌었다고 하면,
지금은 이제 서버용 뿐만이 아니고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태블릿 PC라든지 전기차라든지 이런 이제 코로나로 촉발된 이제 언택트 사회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IT 수요들 이런 것들이 폭증하면서 덩달아서 이제 반도체 수요도 늘게 되고 이거는 이제 구조적인 그 반도체 가격 상승을 유발할 수밖에 없다. 이제 이런 시각들이 나오기 때문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NH투자증권의 도현우 연구원도 오늘 이제 리포트를 내면서 이제 그 얘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온라인 교육 재택근무 같은 이제 비대면 수요 때문에 PC 서버 수요가 공급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뭐 메모리 반도체뿐만이 아니고 삼성전자가 이제 차세대 사업으로 적극 좀 육성하려고 하고 있는 이제 파운드리 부분에서의 기대감도 좀 굉장히 큰데요. 이 파운드리 부문은 대만의 이제 TSMC하고 삼성전자하고 이제 거의 이제 양강구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점유율 차이는 좀 있긴 하지만 비메모리나 이제 시스템 반도체의 수요가 계속 점진적으로 늘 것이라는 이제 예상이 나오게 되면서 그러면 이거를 생산을 맡길 수 있는 파운드리 업체가 과연 어디냐? 그 미세공정 기술력에서 가장 앞서고 있는 TSMC나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사업에서 제일 유리한 게 아니냐? 그래서 뭐 인텔이 뭐 최근에 파운드리 사업에 뭐 적극 투자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파운드리도 좀 약간 과열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우려들이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분간 이 TSMC와 삼성전자의 양강구도는 깨지기 쉽지 않다 이런 분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이 삼성전자 주가는 과연 언제 다시 반등을 할까? 이 삼성전자 소액주주분들은 이제 지난해 말 기준으로 이제 20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거의 삼성전자가 국민주가 됐죠. 근데 사실 이 대부분은 이제 올해 초에 이제 신규 유입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올해 초에 거의 삼성전자가 이제 9만 원을 뚫고 이제 10만 원 막 갈랑말랑 할 때 삼성전자를 이제 거의 그 쫓기듯 사신 그런 분들이 좀 많이 계시죠. 그래서 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1월 11일 거의 삼성전자가 역대 최고가 96,800원이었죠. 장중 최고가를 찍었을 때 이날 개인이 삼성전자를 산 금액이 1조 7,500억 원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조금씩 사긴 했는데 거의 약간 이렇게 좀 오를 때마다 이제 많이 사는 이제 그런 경향을 보여주면서 사실 뭐 물론 이제 그동안 계속 꾸준히 사면서 평단가가 좀 낮아지긴 했겠지만 아직까지 좀 손실 구간에 있는 분들이 꽤 있지 않을까. 이제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이제 아직 평단가가 이제 9만 원 이상이신 분들은 이 삼성전자 나 아직 90층 입주자인데 구조도 언제 오냐 이렇게 제일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증권가의 전망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제 1분기는 이제 반도체에서 뭐 오스틴 공장에서 이제 가동 중단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악재들 때문에 약간 좀 부진했는데 2분기부터는 이제 디램이나 낸드 가격이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2분기부터는 약간 좀 실적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지 않냐라는 그런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 실적 발표한 이후에 이제 증권사에서 나온 이제 그 실적에 대한 코멘트들 이런 그 리포트를 보시면 전반적으로는 그 굉장히 긍정적인 톤들이 많았고 그리고 목표 주가를 뭐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지 않았지만 그대로 거의 10만 원, 11만 원대의 목표 주가를 유지하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중장기적으로는 메모리 업황이 나쁘지 않고 앞으로 이제 구조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이런 진단들이 많이 있으니까 2분기 이후에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지 잘 한번 지켜보시고 뭐 성급하게 뭐 지금 90층에 물려있는데 그냥 손절매 하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시는 자세를 갖는 게 어떨까 하는 게 이제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